어려서부터 많이 경험을 해보면은 너네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제 그 국제 시장에서 이런 다문화적인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더 성공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안 어렵죠? 하나도? 내용적인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4강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12강을 갈 건데 우리 잠시만 쉬었다 할까요? 그래 빨리 가려면 그렇게 한 것도 같아. 난 과자만 먹어요. 자, 이거 좀만 주시면. 아 이거 너무 중독성 있잖아. 이거 이거 한 번 보고 계속 찍어요. 이게 미용실에서 많이 주는 거. 미용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줄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됐어. 가위바위보. 오. 다음은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준혁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됐어요. 자, 승호.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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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됐어. 아이씨 6명 중에 2명밖에 못 이기냐 이 자식들아. 자 알아서 삥 뜯어가. 썸하고를 안 어리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건 의미랑 가깝고. 어떻게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맞을 거야. 이거 짚어서 버튼으로 했는데. 내가 누구 싶다 같아. 아직까지 부흥시켜야 돼. 여기서 완성합니다. 쌤, 집 가서 바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유시간에 할거 이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초록색 맛있어. 초록색이 제일 찐이야. 포스트 케첩 찍어 먹어봐. 개 맛있어. 나는 뼈가 이상해가지고 왜 중채소 아니? 그래. 생각보다 막 힘들지가 않은데 오래 걸려. 이거 중채소이잖아요. 너 이거 안 했지? 시작하자. 너 보내주실 것 같은데 내가 쓰고 들었어. 오늘 피곤했어. 오늘 보람 들었어요. 6시에 왔었는데 피곤이 뒤질 것 같아. 아니 거든. 저 1시간 반 잤는데. 그래서 옆으로 그러지 옆으로. 오. 야 개구리 같아. 개구리 이렇게 있지. 왜 마셔?
행동을 해야 할 시간. 다 똑같은 상황에 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확 되게 쉽거든. 나 지금 불합 아니라 진짜 첫 번째 거 하는 대만 X 그걸 외워가지고 바로 하고 첫 번째 문제 식쓰고 하느라 30초 걸렸다. 그 정도만 했고 계산도 한 번에 그거가지고 다 했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계산 들어갔어. 65점. 한 3번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주제가 많아. 누가 인생. 참 앞에 드리는 제 레벨 프라우드가 더 자연스러워. 레벨 프라우드. 진짜 피곤해 죽겠다. 1시간 반밖에 못했어. 아니 둘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단어를 그 새끼만 보셨냐고. 의지를 다 했는데 왜 걔는 빠지고 우리는 심지어 끝나고 나무라는 마이너스라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심지어 걔는 단어를 틀리고 우리 단어 다 받았어. 끝났어. 단어 많이 받았어. 아세 개 틀린 게 아니라 세 개를 먹었어. 건이가? 네. 공채 의미가 없잖아. 지금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만든 거야? 생각한가? 아니 근데 저희도 다 밤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건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신체적 능력은 저마다 다르니까. 그냥 그래. 뭐 말을 아낄게. 화학생이 너무 악질이어갖고 학생이잖아. 너무 악질이어서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쌤? 다음 주에 몇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그냥 두 개는 끝. 아니 근데 영어 쌤 나머지 영어 쌤 솔직히 보면 그거잖아요. 그거는 한쪽 쓰는 거.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거 금방 하고. 화학 하인 거죠. 아니 저기 뭐야 그럼 오늘 끝나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할 얘기네. 네? 저는 지금 저 집 가서 저 숙제해요. 제가 뭐 저는 지금 저희 뭐 노는 게 없죠. 자 보자 이제 12강 베이스. 건이는 지금 자. 잘 또 롤하고 있겠지. 전자 검색이 나 끝나고 해야겠다. 아까 DM으로 저희한테 난 이제 밥 먹고 자야겠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DM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스타가 있다는 거잖아. 다시 깔았어요. 이게 다 이렇게 빨았어요. 요즘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스토리 되게 자주 올려가는데 로라고. 건이 인스타를 팔로우를 좀 해놔야겠네. This is 070. This is 070. 너 뭐라고? This is 070. 근데 그거 팔로우하면 그게 뭐야? 걔가 알잖아요. 두 계정을 하나를 파요. 뭐 한다고? 두 계정을 하나를 파가지고 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막 팔로우하는 계정 이런 식으로 은둔해가지고 디스 김동하나 김동하나 여기 있네. 팔로우하고 이거. 은둔. 그냥 팔로우 했어요. 그냥 거의 거의 사람이었어요. 비공 비공 계정 아니야? 나를 차단한다고? 네. 감히? 아니 근데 차단하면 건이 이제 친친 스탠 거를. 아니 차단을 했다는 걸 왜 몰라요? 글 차단을 하면은 내가 글을 못 보는데. 그 스토리만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차단이잖아요. 아니 스토리 자체가 안 떠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가 안 뜨게 하는 것도 어쨌든가 일종의 차단을 한 거잖아요. 아니면 친한 친구 스토리만 올려놓고 쌤을 친한 친구 목록에 안 넣어놓고 우리가 일로 같이면 돼. 아 그렇네. 거기 캡처해서 말고. 거기 오늘 스토리인데 보이세요? 봅시다. 자, 이번에도 내용 위주로 좀 볼게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주제 설명 결론이에요. 자, 주제부터 봅시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우리 내신 대비 그 스팅라이트 할 때 그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그 민족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그 결정짓는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음식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으로 국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음식은 먹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결속시킨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이 이제 인용으로 나오는데요. 린 위탕이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조국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은
어렸을 때의 예리한 감각적 즐거움을 통해서 이 조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생긴대요. 근데 이 어렸을 때의 예리한 감각적 즐거움 있잖아. 이게 뭐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됐어요? 이게 주의 본격이야.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즉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에 대한 애정, 즉 애국심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요리에 대한 언급이 공동체의 일체성이나 지속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국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먹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막상 글로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글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음악 얘기 나왔을 때도 실제로 내용 꽤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냥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봤을 때 되게 특이한 구조가 하나 딱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체크해 놓은 것 중에, 표시해 놓은 것 중에 특이한 거 하나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요? 요거 이상하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런 거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아래 설명을 써놨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봐줄게요. 일단 해석부터 해봅시다. 음식은요. 자, 해줘야 되시니까 동사 두 개 나왔습니다. 예할 뿐만 아니라 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음식은요. 구별할 뿐만 아니라 결속을 시켜준대요. 어찌 보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구별짓거나 아니면 결속시켜주거나, 그렇죠? 분리시키거나 합체시키거나 그런 거니까. 자, 뭐를요? 먹는 사람들을요. Because 왜 그러냐면 what and how one eat.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이것이 forms much of one's emotional tie.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정서적인 결속의 다수를 형성한답니다. 어떤 거에 대한 결속이냐면 바로 집단 정체성에 대한 결속인데요. Be a nation or an ethnicity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국가든 간에 아니면 민족성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Whether 시제가 현재죠. is wrong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은 이제 아닌데요. 우리가 이 whether 주어 비동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도치시키기도 해요. 마치 if 도치시킨 것처럼 날리고 도치시킨 거예요. 됐어? 근데 뭐 어차피 어법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be, it 저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그냥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부사절 whether예요. 부사절 whether. 됐죠? 자, 일단 내용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그게 국가든지 간에 민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집단 정체성에 대한 그런 정서적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결속을 음식이라는 게 먹는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속시키기도 한답니다. 결국에는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이제 결속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건 결국 그거죠. 너 음식 뭐 먹어? 김치 먹어? 김치 먹으니까 한국인. 김치 안 먹어? 너 짱깨.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됐어? 근데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너 김치 먹어? 오케이 한국인. 너 김치 먹어? 한국인. 자, 우리 김치 같이 먹는 한국인 이렇게 결속할 수도 있다고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내용 볼게요. The famous 20th century Chinese poet and scholar Lin Yifang 나왔죠. 어쨌든 뭐 유명한 사람이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remarks 말하는데 Our love for fatherland 조국에 대한 우리 사랑이 is largely a matter of recollection. 회상의 문제랍니다. 주로 뭐에 대한 회상이냐? Of the quintessential pleasure of our childhood. 우리 어린 시절에 예리한 그런 감각적 기쁨 이런 거의 회상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어린 시절에 예리한 감각적 기쁨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임팩트 있었던 그런 즐거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애국심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겪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뭐가 있냐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다? 음식이라고 음식.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겠죠. 다음 내용 보자면 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또 loyalty to Uncle Sam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또 loyalty to the motherland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Uncle Sam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
이러고 있는 사진 알아요? 이거 엉클쌤. 이거 이제 그 미국 국기를 의인화한 거를 엉클쌤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곧 무엇이냐? 미국 도넛에 대한 충성심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월터랜드라는 거는 이게 이 그 독일어로 이제 조국인데요. 그래서 그 독일에 대한 충성심은요. 이게 이제 그 팬케이크의 일종이랍니다. 팬케이크와 빵이래요. 그래서 팬케이크와 빵에 대한 충성심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링미탕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건 결국 뭐다?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예리한 감각적 기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그 예리한 감각적 기쁨이 뭐냐? 먹는 거라고요.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인이야. 그럼 미국인으로서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도넛에 대한 애국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독일에 대한 그런 충성심은 뭐다? 그냥 팬케이크나 빵 이런 거에 대한 충성심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Such key connection. 자, 그러한 예리한 연관성은요. between food and national or ethnic identification. 음식이랑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의 사이에서의 그런 예리한 연관성이 분명히 진실을 보여주는데 어떤 진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진실입니다. Here's the table narrative. 자, 요리랑 그런 식사에서의 이야기 이런 게 occupy a significant place.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대요. 차지한답니다. 뭐에서? In the training grounds. 훈련장에서요. 훈련장은 갑자기 뭐지? 일단 읽어볼게. Of a community and its civilization. 그 공동체와 그리고 civilization이라는 건 원래 이제 시민, 뭐 시민의식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와 시민의식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그러니까 누군가의 요리를 먹고요, 요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are vital, 중요하답니다. So, communist wholeness and continuation. 그 공동체의 전체성, 일체성과 지속성에 중요하대요. 자,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음식이랑 민족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음식과 민족성. 그래서 아까 말했던 김치와 한국이라면은 이 강한 연관성이 있죠. 이 연관성이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은 여기서 한글만 볼게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관성은 자, 요리와 식탁 대화가 그러니까 요리 그 자체, 음식 그 자체 그리고 식탁에서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및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한다거나 그런 여기서 말하는 훈련장이라는 건 그 교류의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류의 장. 그래서 훈련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한다는 건 뭔가를 쌓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쌓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 민족성을 쌓아간다. 그 문화를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훈련장이라고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진짜 훈련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한대요.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말을 어렵게 쓴 거야. 요리랑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그런 민족성을 끈끈하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요리하고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다? 이거 얘기가 뭔데요? 이거잖아 결국에 요리와 식탁 대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다? 공동체의 일체성과 지속성에 중요하대요. 공동체 일체성,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리고 지속성,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그 민족 또는 그 국가에서 먹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그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런 민족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요, the destiny of a community 그 공동체의 운명은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다? How well it nourishes its members. 그것이 즉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얼마나 잘 영양분을 제공하는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건 결국에 얼마나 잘 먹이느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특정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체성을 주기도 하고요, 지속성을 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 실제로 한 20년이래나 30년이래나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정도 뒤면은 이제 한국의 인구가 현재 6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6천만 명 되나? 5천만 명? 이 정도 되나?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인구수가 1,000만 명도 안 되게 되는. 지금 서울이 여기 수도권 인구만 1,0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빼고는 다 없는 이런 사태가 이제 나중에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캐나다처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문화 국가처럼. 그럼 이제 여러 이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빈자리들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그때 되면은 음식에 대한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서울에만 있다고 쳐봐. 진짜 한민족은.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예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속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오래 살아야겠죠. 일단은요, 그렇죠? 이 민족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래 살려면은 많이 잘 먹어야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일체성과 지속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잘 매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게이트웨이 다 봤고 바로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빨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4개 했죠? 방금까지. 우리 화목 토진도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여유 없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강 안 하려면 이게 낫죠. 걔네가 한 4번까지인가 있거든요. 4번인가 5번까지 했어요. 12강 화목반이. 그래서 그거 얼추 좀 맞추려고 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12강에 1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거였나? 이번에 너무 산발적이어서 내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어법서술형이 나오는 거였나? 네, 어법서술형 나올 수 있네요. 12강에 딱 1, 2번까지네. 1, 2번. 아니네. 잠깐만, 소리. 자기주도였구나. 안 나온 거였네. 그럼 얘도 어법서술형 안 나오네요. 12강 1, 2번. 어법서술형 안 나온 거. 역시나 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설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이죠. 근데 보통 주제 설명 패턴이랑 주제 설명 패턴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설명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제일 내기 좋은 거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그러니까 순서로서 어떤 이제 주어진 문장에 이제 주제문이 나오면은 이거에 이어서 이제 설명 1이 쭉 나오고요. 설명이 쭉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설명 1이 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 2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 2가 나오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순서 문제로 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서 출제하게끔 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 같은 걸로 내기가 제일 만만하고요. 설명이 많다는 거는 전형적인 설명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기 좋은 거는 일치 불일치 유도 내기가 좋겠죠.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초반에 나오는데요.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 몸짓과 언어라는 거, 이제 얘가 이제 핵심 소재인데, 몸짓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요소가 되는 거죠. 언어라는 건 말 그대로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를 쓰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 바디랭귀지,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 비언어랑 언어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관련성이 있대요. 왜? 같은 신경회로를 쓴대요. 유사한 신경회로를 쓴대.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대요. 이 둘이 연관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가? 그걸 이제 부연 설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 연관성을 한번 보자면, 자,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비언어적인 기술과 언어적 기술이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뇌 손상을 입었어. 만약에 뇌 손상을 입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오른팔을 못 움직이게 됐어. 이 신경이 뭐 오른팔을 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손상됐어. 그럼 이제 오른팔을 이제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뭡니까? 몸짓,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언어, 어휘력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문제가 생겨? 둘이 관련성이 있어요. 유사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또 비슷한 예시가 이번에 애기들 예시 들고 있거든. 애기들도 어떠냐면은 애기들은 아직 자기의 신체를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활용할 때까지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잘 못한다는 거야. 얘네가 자기의 손발을 제대로 이렇게 몸짓을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처음에 주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주제에서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거 있죠.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틀로 말하자면, 근데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신경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겠죠. 신경학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서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예시 두 개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시의 공통점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주제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냥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랑 관련이 있어.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 근데 예시에서 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비언어적 요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또는 발달이 덜 됐어. 이러면 언어적 요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 두 개가 다 이 내용이에요. 두 예시가. 반대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신체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지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 자체가 예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언어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에 문제가 생겨. 다 이쪽으로만 얘기하고 있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거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관련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상호간의 관련성이라기보다는 얘 문제가 생기면은 얘도 문제가 생긴다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대입학 같은 거로 많이 되면.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예전에 그 학교에서 대입학 문제로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글이. 근데 그때 대입학에서 출제를 했을 때 실제로 너무나 포괄적,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답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포괄적이잖아. 단순히 비언어적인 요소와 언어적인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너무 포괄적인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구체적인 건 뭡니까?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언어가 언어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 쳤으면, 만약에 보기에 이 내용만 나와 있어. 이 내용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정답이죠. 근데 만약에 이 내용도 나와 있고 비언어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 만약 두 개가 다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좀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어. 이 글 자체가. 그래서 대입학 같은 걸로 내기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글은요. 자,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몸짓과 언어는 사용했어요. 유사한 뉴럴 서킷을요. 신경회로들을요. 뭐 할 때? 그들이 발달할 때요.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서 그것들이, 즉 몸짓, 그런 언어, 몸짓이랑 언어가 발달할 때요. 유사한 신경회로가 있답니다. University of Chicago psycholinguist David McNeil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was the first to suggest this. 이것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었답니다. 즉 우리가 옛날 그 원시 시대나 이런 우리 조상들을 잘 살펴보면은
분명 비언어적인 요소로 인해서 뭔가 언어적인 요소에 영향이 있었다. 이거를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데요. 이어서 보자면 그가 뭐라 생각했냐? 대절이야라 생각했습니다. 대생략돼 있죠. non-verbal 나왔네요. verbal도 나왔고요.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들이 might retain 유지할 수도 있대. 뭐를? their strong ties. 그들의 강한 유대가 이게 끈끈하게 묶여 있는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분도 비록 뭐할지라도 그들이 diverged 갈라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into separate behavioral spheres. 그러니까 각각의 행동 영역으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용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언어적인 거와 비언어적인 게 갈라져 있잖아요. 옛날 진짜 한 몇천 년 전에 인류가 거의 초반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 소통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디랭귀지를 했을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소통은 뭡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비언어적인 요소 아니면은 그냥 의성어 정도를 같이 섞는 거? 이 정도가 됐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뇌구조는 어땠을까?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나누지 않았었어요. 왜? 언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됐어?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분이 명확하게 되잖아. 비언어와 언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비언어와 언어가 비록 각자의 행동 영역으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네들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조상 때 이랬었으니까. 이해되시죠? He was right.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옳았답니다. 자, 그럼 옳았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실험에서 알게 된 건데요. 볼게요. 연구가 그것을 확인했대요. 그것을 확인했다는 건 뭡니까? 언어와 비언어가 서로 강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답니다. with a puzzling finding인데 좀 혼란을 줄 만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했대요. 그게 뭐냐? 뒷내용인데 people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이 lean이라는 게 사지거든요. 사지. 우리가 사지를 절단해버리겠다 할 때 그 사지. 알겠죠? after brain injury. 뇌 손상 이후에 그들의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신체 손상이 생긴 거죠.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어. 즉 non-verbal 비언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또한 점차적으로 능력을 잃었답니다.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대요. 실제로 실험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그 종영됐나? 제가 원래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요. 이제 보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슈가맨이었거든요, 슈가맨. 내가 되게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그 슈가맨 보는데 예전에 그 더 크로스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나 학생 때인데. 아무튼 나 고등학생 때인가 활동했던 분들인데. 근데 아무튼 그때 그 더 크로스 가수가 나왔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그 하반신 마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메인 보컬이.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출연을 했을 때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은 실제로 살짝 말이 어눌해요.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여전히 잘 하더라고요. 노력으로 극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말이 좀 어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고 사고로 인해서 그게 이제 뭐 뇌 손상까지도 갔겠죠.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왔을 거예요. 뇌 손상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노력으로 그걸 극복을 한 거겠고요. 자,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Studies of babies. 아기들에 대한 연구가 또 뭘 보여주냐면 똑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줬답니다. 똑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겠죠. now.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대절을요. In fact, 유아들이 do not gain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until 나왔는데 이거 나대 연필이죠. 나대 연필이. 이 서술형 어법이 안 나오는 게 아쉽네요. 네.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즉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이거죠. 우리 그냥 직역으로 해볼게요.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유아들이
얻지 못한대요. 뭐를? 더 정교한 어휘력을 얻지 못한답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의 미세한 손가락 그런 통제가 개선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세한 손가락 컨트롤이 개선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비언어적 요소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비언어. 그래서 그러니까 비언어가 개선될 때까지는 언어적인 요소죠. 이거는 언어적인 요소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내용 끝났나? 아, 뒤에 더 있네요. 자, 진행을 가보겠습니다. That's a remarkable finding. 자, 이것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입니다. Gestures, 몸짓은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맥닐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몸짓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래요. 이게 뭐야?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 그냥 뭐 그럴듯하게 표현했는데 몸짓이잖아, 몸짓. 이게 비언어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언어적 요소 아닐까요? 딱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언어가 결국에는 언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 딱 시험 내고 보이지 않냐? 함축의 밑줄. 됐어?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밑줄 딱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결국에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주제와도 연관이 있네요. 주제가 그거잖아요. 비언어가 언어에 영향 준다. 이게 주제였잖아. 그렇지? 우리가 함축의 밑추론도 주제와 연관성이 있게끔 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빈칸 문제랑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함축 의미로 내기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표현이.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등용문?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하려면은 몸짓을 잘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말인 거야. 됐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12강이 1번까지 끝났고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 어차피 다 응? 뭐라고? 자, 12강이 2번인데요. 요거는 역시나 어법 서술형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또 써둘게요. 어법 서술형.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12강의 1, 2번. 네, 맞네요. 자기주도. 네. 학교에서 진도는 어디 나오고 있냐, 지금? 한 12강쯤 하고 있냐, 너네도? 12가 끝나. 시간 끝나고. 아, 그래? 끝났어? 근데 이거는 당연히 본 적이 없는 질문이겠죠?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자기주도를 니네가 했을 리가 없잖아. 자, 뭐 사실상 학교에서 자기주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학원 가서 배우라는 소리야. 그냥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진짜 자기주도를 해야겠지만, 근데 사실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예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없어. 아예 어떤 학원이나 아예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수인 애들 중에는 다 아니에요.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을 실수 못하는 애들을 허스라고 하는데 이제 실수인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성적대 구별 없이. 있긴 하죠. 그래요? 있는데 알바하는 그냥 애들이 인생 포기하는 이게 데빌라이거. 그런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이게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거는요. 이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저기 뭐야 내 친구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고등학교 생활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그냥 좋은데 나와서 어디 뭐 좋은데 취직해서 살면은 나는 그게 엘리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어차피 내가 취직한다는 건 뭐야? 또 다른 누군가의 그냥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리더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렉스컴의 노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막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 이제 소위 말해서 어울리지 말아야 할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속된 말로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건이 같은. 네. 농담이에요. 건아 보고 있다면 아니야, 농담이야.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친구들 막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이제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 내가 학창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들 보면은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대학이랑 상관없이, 대학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편파적으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